지금 그 규모가 커지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30억이 있는 분들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직 내가 뭔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고, 이미 하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30억이라는 돈이 있다는 가정 하에니까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사업으로 갑자기 생긴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본인이 돈을 모아서 그 현금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단계로 가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너가 만약에 30억이 생겼다. 어떨 것 같아?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치? 누구나 당연한 거잖아. 그치? 기분이 좋은 게 우선이야.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고기를 사왔어. 한우를 누가 줬어. 일단 좋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쪄 먹을 수도 있고 뭐 해서 볶아 먹을 수도 있고 탕으로 먹을 수도 있고,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내가 이거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기분이 좋겠죠. 그 다음은 어떨까? 어떻게 써야 할까? 그치. 그 다음이야 어떻게 했을까지. 그치. 돈이 생기면 일단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 해요. 더 벌길 원하죠. 30억을 투자해서 내가 부동산을 할까, 코인을 할까, 주식을 할까, 본인 사업에 더 예를 들어서 확장,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서 나뉘는데, 누군가는 돈을 더 버는 거에 집중하고 누군가는 안정성에 초점을 두죠. 그러니까 더 번다면 야, 이걸로 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어만 메인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야, 이거 적어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잃지 않는다의 마지막 끝에 있는 방법은 그냥 예금이에요. 은행에 넣어놓는 거. 이거의 끝은 뭘까요? 도박이겠죠. 네,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도박성이거나 내가 잘 모르는 곳에 투자하거나 그냥 마치 큰 이득이 될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부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예금을 뺀 나머지 투자는 내가 잘 알면 투자가 될 수 있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했을 때는 도박이 될 수 있겠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일단은 내 자금을 잃지 않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예금의 수익률은 원치 않죠. 이거보다 높은 수익률이면서 적어도 2배, 3배 그 이상이면 너무너무 좋고, 근데 안정성은 예금과 같은. 돈이 있으면 그걸 예를 들어서 주위에 말을 하거나 하잖아? 그러면 주위에서 오만 얘기를 다 듣게 돼. 투자부터 해서 빌려달라는 것부터 해서 별의 별. 그리고 이제 얘기를 안 하면 혼자 고민하는 거지. 너가 소고기를 받았어. 엄마, 아빠 포함해서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 친구 포함해서. 혼자만 구워 먹을 수 있어. 어떨 것 같아? 조금 답답할 것 같아. 그치?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뭔가 마음이, 친구들한테 야, 너 좋겠다. 나 좀 줘라. 야, 나 안 줄 거야. 너 예전에 나 안 사줬잖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뭔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 근데 이제 사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이 모이면 그걸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말했을 때의 그 상대방들의 기대감. 너가 이 정도는 벌었으니까 나한테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아? 네가 하려면 이렇게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되거든. 돈을 버는 초기엔 안 그러지만 이제 중기를 넘어가면은 이런 상황을 벌어지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주위에 얘기를 안 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돈이 많다고 여러 매체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재벌 2세, 3세 대기업 하고 있건 적어도 중견기업 하는 사장님들이 나와서 플렉스 하나요? 돈은 그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안 할까요? 왜? 도움되는 게 없으니까. 불편한 일만 생기니까. 그리고 진짜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날리고 싶지 않는데 이익은 크게 보고 싶고, 이거저거 찾다가 위험성이 높은 것들은 일단 빼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위험성이 높은 것들은 빼게 돼. 이 정도 자산이 되면. 그럼 위험성이 없으면서 안전하면서 수익이 될 만한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 결론, 그러니까
돈이 30억이 넘어가면 사실은 부동산 말고 선택할 게 거의 없어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분들 빼고는. 처음으로 30억을 모아본 분들이라면 이거는 부동산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다른 것들을 하기가, 내가 코인을 안 하다가 코인을 원래 쭉 하던 분이라면, 주식을 쭉 하던 분이라면 거기에 계속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 금액으로 건물을 살 생각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과거에는 집을 사서 점점 더 뭐 크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개수를 늘리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이제 건물을 사려고 하는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30억 가구 건물을 살면 얼마짜리를 살 수 있을까? 대출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몇 달 동안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과정만 해도 뭐 없이, 액션이 없이, 대출 금액 한 번도 안 알아본 상태에서 고민만 몇 달, 몇 년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얼마짜리 살 수 있을까? 어느 지역에 살 수 있을까? 어디에 사면 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몇 개월, 몇 년을 합니다. 실제로. 과거 3년 전, 4년 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왜 큰 문제가 없었냐? 건물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은 했지만 최근처럼 막 2배, 3배가 되진 않았거든요. 상대적 박탈감? 예를 들어서 무슨 거지? 뭐라고 하잖아? 벼락거지. 벼락거지라는 말 하죠. 60억이었던 건물이 120억이 됐어요. 난 30억 가지고 60억짜리 살려고 했는데 120억이 됐으면 못 사죠.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단기간에. 근데 최근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난 두고 보지 뭐. 야, 돈이 없지 뭐, 건물이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던.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상대적 박탈감, 벼락거지가 되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두고 보지 했던 분들도 지금 다 막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지가 뭐 1년 전부터. 그런 분들의 어떤 행동 양상은 뭐냐면, 신중이라는 이름의 게으름? 알아봐야지.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도 알아보면 되는데, 주말에도 뭐 예를 들어 쉴 거 다 쉬고 할 거 다 하고 하면은 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 달 해봤자 4번밖에 안 되니까 4번 끝나면은 뭐 다음 달, 이번 달엔 또 바빴어, 이번 달엔 여행 갔어, 이번 달엔 뭐 예를 들어서 경조사가 있었어, 이러면서 6개월, 1년이 간단 말이에요. 안 알아보고 시간이 가면서 건물 가격 오르는 걸 최근에 급격하게 느끼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현장을 나와 보면서 또 하나의 큰 턱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30억 싹 가지고 살 수 있는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머릿속에. 뒤쪽에 있는 사진. 적어도 땅은 뭐 5, 60평 이상은 됐으면 될 거고, 뭐 5층 이상에 적어도 막 골목 한쪽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 나와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괴리감이 너무 커요. 괴리감이 없이 내가 생각했던 정도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정도 컵 살려고 생각했는데 내 돈 갖고 살려고 보니까 이만하네? 이 정도가 난 이쯤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이런 걸 보고 이건 거품이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지역 부동산을 보든 아니면 뭐 큰 부동산을 통해서도 보든 여러 개를 보면서 핵심 지역에 있는 것들에 실망을 하면서 외곽에 있는 것들도 보고 위치가 아니라서 고민하고 이런 상황들을 또 겪게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건물의 모습과 실제 있는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의 이 갭이라는 게 분명히 크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면 볼수록 누군가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부정해요. 근데 다 갚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내 기준이 높아. 이거 어느 정도 조정하는 시간이 또 걸려요. 한 10개의 건물을 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면 기다려야지로 결론이 나요. 이 정도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거 거품이야, 아니면 이거 기다리면 되겠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 한 지 지금 5, 6년 됐고, 그 전에 영국형 부동산 연구소에 카페에 글을 써거나 뭐 오디오 리포트를 매달 보내드리는 내용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기다리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너는 부동산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현상을 지금까지 보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 지역의 부동산,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학군 좋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괜찮은 지역에 있는 건물들 가격이 내려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상담 오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전에 그때 이렇게 2배씩 오를 걸 예상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 몰랐다고.
몰랐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왜 건물을 이렇게 계속 하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2배 될 줄 몰랐지만 점진적 상승할 줄은 알았다.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구간이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난 이때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점진적으로 오르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진적으로 오르던 시점에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늘 있어요. 늘 내려가면 사야지. 이분들은 내려간 가격에 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예전보다 비싸진 가격에 사던가 아니면 건물 투자를 아예 안 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진적인 상승을 하다가 이만큼 오를 건 몰랐지만 지금으로부터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전 점진적 상승은 반드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있다면 건물을 사는 건 반드시 맞아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겠어요? 건물을 사는 게 낫겠어요? 건물 사서 폭락하면, 강남에 있는 건물이 폭락을 하면 예금 무사할까요? 미국에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부동산 때문에 난 거잖아요. 대출해줬던 그 금액이 회수가 안 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50% 대출한 것들 태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값으로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대출이자 안 갚겠죠? 그냥 쉽게 말하면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은행은 멀쩡할까요? 그런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힘들어진다면 집에다가 금고에다 쌓아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왜?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어질 테니까. 그럴 거면 금을 사야 돼요. 세계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금 말고는 할 게 없죠. 아니면 뭐 달러를 사두거나. 예금보다 건물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만 된다면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건물을 사느냐 아니면 엉뚱한 지역에 잘못된 건물을 사느냐 이 차이는 극명하겠죠.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라면 저는 진행하는 게 어느 시점이라도 맞는 거지. 내가 사실 충분한 자금이 안 돼서 못한다면 모아서 B급, C급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만 예를 들어 자금이 A급이 되는 정도의 자금이다. 그러면 이거는 6개월 기다렸다가 1년 기다렸다가 그때 알아보고 천천히 생각해 본다.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자금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겪는 일에 대해서는 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건물을 이제 처음 30억 가지고 산다고 하면 굉장히 떨릴 것 같은데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맞아요. 이거 한번 진짜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 30억이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최대 돈을 쓴 게 얼마일까?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 돈보다 늘 적었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쓰는 거야. 심지어 대출까지 해. 70억 대출한다고 생각해봐. 내가 바닷가에 서 있으면서 쓰나미를 맞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실제로 알아보기 전까지의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 이거 리스크 없는 걸로 하고 싶어. 나 이거 적어도 문제 안 생길 걸로 하고 싶어. 뭐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얘기를 좀 더 한다면 건물을 보면서도 그거에 집중하게 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사면서 내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고 힘든 결정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왔단 말이에요. 첫 집을 살 때, 첫 차를 살 때부터 자기가 사업한다면 사업을 처음 할 때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늘 겪어왔는데 지금 그 규모가 커지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사면서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해, 뭘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괜찮냐 안 괜찮냐가 그 모든 걸 정해줘요. 저한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테헤란로 대로변에 2천억, 3천억짜리였는데 나머지를 다 대출해준대. 그 얘기 듣자마자 산다고. 대출만 되면 산다고. 루머였어요. 제가 결국에 확인해 보니까 저는 그거 그 위치라면은 전 해요. 테헤란로 대로변에 예를 들어서 1,800억 대출해서 살 수 있다? 대출 이자랑 월세 따져보니까 조금 모자라요. 저 그건 채울 수 있으니까 바로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벌써 3년 전인데 4년 전? 그 건물이 얼마나 괜찮은지가 내 돈을 지키냐 못 지키냐의 척도가 되는 거지
어떤 서류라든지 뭐 어떤 뭐 자료라든지 이런 거에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실은 현실에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지 어떤 이상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걸 찾는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혼자 모든 걸 정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 모르는 분의 경우에 많은 뭐 리스크, 실수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실수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겪게 되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운동을 배울 때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선생님이 있어야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이전에 PT를 받았던 분들이랑 지금 PT를 받는 분은 이 레벨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난달까? 국가대표까지 하셨던 분한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한테 하면서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주는 운동 방법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을 깨는 얘기야. 그럼 나는 3대 몇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이분은 그걸 하지 말라고 했어 나한테. 이건 단적이고 저한테만 한 얘기니까 저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네, 어찌됐건 그거 안 하고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부상의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된다. 뭐지? 근데 이분은 몸으로 증명했어. 국가대표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대고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얘기 안 할 거 아니야.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한다. 너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미 인증이 됐어. 그냥 난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해. 지금 1달 반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식단이건 뭐건 간에 그분이 말한 대로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제 몸에서 보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이 즉슨 뭐냐면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대로 따르는 게 내가 아무리 신경 쓰고 머리 쓰고 알아보고 하는 그거 이미 다 해보고 시행착오 다 해보고 다 다쳐보고 별거 다 해봐. 그리고 저한테 안 다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이 플로우를 제가 왜 아냐? 저도 똑같이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고 진행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아는 거지 그냥 뇌피셜로 이럴 거야 저럴 거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드린다면 본인 주위에 뭔가 자산 상승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사고 싶은데 건물로 자산 상승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론 내 자산을 다 오픈하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민한 부분이니까 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상승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게 유지되고 있고 상승 중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는 이 과정 혼자 바닷가 가서 막 수영법을 개발한다. 좀 오래 걸리겠죠? 네, 수영대회도 못 나가겠죠?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위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물어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뭔가 해보실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뭐냐면 최근에 3개월 동안 강남의 건물들이 매매됐던 매매 자료의 분석, 위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평당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은 것과 그리고 강남에서 최근에 뭐 1,400개가 넘는 임대 시세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연식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자료는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 2개에 제가 딱 하나씩 넣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건물을 사면서 본인이 처음 겪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요. 두 번째 얘기는 실제 우리가 건물을 나가서 보면서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